안녕하세요, 임스입니다. 네, 이제 제가 그 택시 부활차 소나타 뉴라이즈 LPI 18년식이죠. 2018년식 소나타 뉴라이즈 LPI 가져와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어, 2달 동안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네, 크고 작은 사건, 고장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 부활차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한 달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주행하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밑에 엔진 경고등 이제 주황색으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행하는데 이제 힘도 좀 딸리는 것 같고 이게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가속하는 힘도 좀 안 받는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불안해서 이제 왜 이게 들어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택시 부활차 가지고 올 때 그 지금 갖고 있는 이 뉴라이즈 LPI 정비 이력을 차량 구매 시부터 저한테 제가 구매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크고 작은 정비 이력들을 다 기록한 걸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정비 이력 보니까는 뭐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가 교체 시기가 되어 간다. 그러니까 뭐 교체 시기가 지났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어, 조금 돼 간다. 그런 게 보여가지고 일단 뭐 점화 코일이나 플러그 쪽 문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업소를 갔어요. 그래서 어, 진단기를 찍었는데 진단기에 나온 게 후방 촉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방 촉매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차량 부품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촉매라는 거에 들어가는 게 뭐 백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 시세에 따라서 또 가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촉매에 고장이 있었고 이 촉매를 교체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는 공입나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거 문제가 있었고 뭐 간단하게 뭐 에어백 센서 부분에 5만 원짜리 뭐 그거는 간단하고 저렴한 거였으니까 그거 포함해 가지고 네, 수리비가 약 100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97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가지고 오자마자 한 달 만에 100만 원의 지출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이제 촉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촉매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7년이래요.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7년이고 주행 거리로는 12만까지는 네, 그 현대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 부활차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연수는 7년이 안 됐지만 키로수가 25만 대 갖고 왔으니까 네, 보증 기간의 2배 이상을 타고 고장이 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보증 키로수의 2배를 넘겼으니까는 뭐 고장이 날 때도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아무튼 뭐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 쪽이면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면은 수리가 가능할 건데 뭐 갖고 오자마자 한 달 만에 100만 원짜리 수리가 생기니까 약간 네, 멘탈이 터졌는데 네, 또 게다가 이제 촉매를 수리를 하고 나면은 산소 센서도 같이 봐줘야 된대요. 근데 이제 산소 센서는 어, 20만쯤에 교체를 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냥 둬야겠다. 20만이 아니구나. 18만 정도의 산소 센서 교체 이력이 있어가지고 산소 센서는 그냥 두고 촉매만 교환을 했어요. 이제 산소 센서까지 교환하려면 또 20, 30만 원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직도 점막 플러그나 점막 코일, 그 다음에 산소 센서 이런 부분 수리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촉매만 고치고 수리를 하고 탔어요. 타는데 촉매 수리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나? 갑자기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덜덜덜덜덜 떨리더니 푸드덕 푸드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시동을 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시동 끄기 전에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고요. 근데 푸드덕거리는 거 이거 분명히 그러면은 점막 코일 문제려나? 점막 플러그 문제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무서워가지고 일단 시동을 껐는데 하도 덜덜거리니까 다시 시동을 켜려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도로 막고. 그래서 일단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잠깐 비상등 켜다가 긴급 출동을 불러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긴급 출동 번호를 알아보다가 한 번만 더 걸어보자 하고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시동이 걸리니까 증상이 싹 사라지고 엔진 경고등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블루엔젤 찾아갔죠. 그래서 블루엔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시동이 꺼졌다. 시동이 덜덜거려가지고 얘가 껐다. 근데 다시 거니까 안 걸리더라. 그래서 진단기 물려보니까는 거기서는 뭐 2번 실린더라 그랬나 6번 실린더라 그랬나 실린더 쪽에 뭐 에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탓이라고. 그래서 뭐 이후에 다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같은 증상이 나오면은 뭐 다시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와서 또 한 2, 3주 정도를 잘 탔죠. 2, 3주 정도 잘 타고 어저께 어저께 또 이렇게 퇴근하는 길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 엔진 경고등 드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또 집 앞에까지 못 오고 그냥 근처에 있는 블루엔젤 또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는 이번에 또 촉매 쪽에 불량이라는 진단 결과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연료 혼합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촉매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촉매 교환한 업체로 가서 점검을 다시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끌고 이제 다시 집 앞에 공임나라로 왔죠. 그래서 와서 사장님한테 차를 맡기니까는 일단 촉매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이제 탄소 센서 문제 같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코드 지우고 뭐 주행하는데 당장 문제는 없으니까는 코드 지우고 한번 타보자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계속 엔진 경고등에 문제가 생기면은 산소 센서는 또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산소 센서나 점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차량을 받을 때부터. 그래서 뭐 요것만 문제가 있었으면 저도 큰 문제 큰 타격은 없었을 텐데 촉매가 나가버리니까 네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던 촉매라는 거의 존재 네 이런 걸 알아가지고 교체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고차 사실 때 그리고 택시 부활차를 사실 때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차량을 갖고 오는데 돈을 거의 쓰진 않았어요. 워낙에 싸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여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비용 발생이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택시 부활차 샀던 것보다 더 싸게 사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런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던 지출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이건 개인적인 사항이지만은 요거 고장난 시기에 이제 자동차 보험, 그랜저 보험이랑 소나타 보험 이제 로체에서 소나타로 바꿔올 때 이제 로체 거를 변경을 했었거든요. 로체를 없앴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 10월 달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몰려 있어가지고 10월 달에 차량 2대 보험료 나가고 그다음에 요거 100만 원짜리 또 수리비 나가니까는 200만 원이 넘게 갑자기 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뭐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났다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지만 요즘에 이제 택시 부활차 구매를 하실 제가 택시 부활차 이제 요거 갖고 올 때도 뭐 개인 직거래 괜찮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촉매가 터지고 나니까 이런 부분 체크 꼭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는 중고차 그 매매상에서는 차량 판매하고 나서 뭐 한두 달 정도 뭐 세 달 뭐 많게는 6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 주요 부품 고장나면 그 매매상에서 교체를 해주는 식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점검을 잘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처럼 굉장히 싸게 차를 직거래로 갖고 올 수 있다. 택시 부활차를 정말 싸게 갖고 올 수 있다. 뭐 일반 시중의 시세보다 뭐 절반 가까이 싸게 갖고 올 수 있다. 이러면 직거래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보증이 들어가 있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데에서 중고차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택시 부활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를 사실 때도 이 촉매에 대한 부분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뭐 10년 동안 12년 넘게 차를 타면서 촉매라는 게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비싼 부품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촉매에 대한 보증이나 체크 이런 부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 차량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 말고는 지금 차량 타면서 불만인 부분은 전혀 없고요. 뭐 로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실내라든지 뭐 연비라든지
뭐 뭐 주행할 때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뒷좌석 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촉매 고장 외에는 모두 다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소 센서랑 점막 코일은 이미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부품이기도 했고 각각 하면 이렇게 많이 되게 비싼 부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은 하고 있었지만 촉매가 나가면서 조금 멘탈이 터졌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뭐 크게 손해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손해 보려면은 좀 돈을 더 써도 돼요. 근데 아무튼 차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계속 고장이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좀 운 좋게 좀 상황이 좋게 좋은 차를 굉장히 싸게 갖고 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고장이 났을 때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촉매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이제 쉽게 나는 부위도 아니고 흔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놓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제 2달 동안 이제 택시 부활차 주행을 했는데 이렇게 타면서 장단점들도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